소년 삼국지 제80화 관우의 위기, 형주를 잃다. 지난 이야기 유비는 방통의 희생과 제갈량의 지략 덕분에 마침내 익주를 평화롭게 손에 넣고 촉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갈량이 떠난 형주에서는 오나라와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었죠. 형주를 지키던 관우는 제갈량의 신신당부를 잊고 오직 북쪽의 조조군을 막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오나라의 노숙과 여몽은 이런 관우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형주를 되찾을 계책을 세웠습니다. 과연 관우는 오나라의 계략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유비와 제갈량은 형주의 위기 소식을 듣고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삼국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한 사건, 소년 삼국지 80화, 관우의 위기, 형주를 잃다 편에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 관우의 북벌, 번성을 공격하다. 촉의 왕이 된 유비는 익주를 다스리며 내실을 다지는 한편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바로 북쪽의 조조를 공격하는 것이었죠. 유비는 익주를 평정하자마자 관우에게 군사를 이끌고 조조의 중요한 요충지인 번성을 공격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관우는 유비의 명령을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유비와 함께 싸워온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무용을 천하에 떨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그는 제갈량이 떠나기 전 신신당부했던 오나라에 대한 경계를 잊고 오직 번성을 점령하는 것에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관우는 맹렬한 기세로 번성을 공격했습니다. 번성을 지키던 조조의 장수 조이는 관우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성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쉽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우의 맹공을 막아내며 조조에게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조조는 번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대장군 우금과 용맹한 장수 방덕을 번성으로 파견했습니다. 우금과 방덕이 이끄는 조조군은 관우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관우는 여전히 맹위를 떨쳤지만 조조군의 강력한 저항에 쉽게 번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번성의 전투는 점차 장기전으로 접어들었고 관우의 군대는 지쳐갔습니다. 2. 수공의 성공과 방덕의 최후. 관우는 번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새로운 계책을 세웠습니다. 바로 수공이었죠. 그는 번성 주변의 지형을 살펴본 후 장마철에 불어난 강물을 이용하여 번성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우는 병사들을 동원하여 번성 주변의 강둑을 터뜨렸습니다. 때마침 내린 폭우로 인해 강물은 거침없이 흘러넘쳤고 번성 전체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물에 휩쓸려 큰 피해를 입었고 조인과 조조의 군사들은 성의 높은 곳으로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이때 구원병으로 왔던 우금과 방덕의 군대 또한 물에 휩쓸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금은 관우에게 항복하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방덕은 끝까지 저항하며 관우와 싸웠습니다. 관우, 나는 죽을지언정 조조를 배신하지 않겠다. 방덕은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관우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관우는 방덕의 용맹함에 감탄하며 그를 자신의 부하로 삼으려 했습니다. 방덕 장군, 그대의 용맹함에 감탄했소. 나에게 투항한다면 그대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주겠소. 하지만 방덕은 끝까지 관우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조조의 은혜를 입은 몸이다. 어찌 주군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어서 나를 죽여라. 방덕의 충성심에 감동한 관우는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려 했지만
부하들의 만류에 결국 방덕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조조의 용맹한 장수 방덕은 관우와의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관우는 수공으로 조조군을 대파하고 방덕까지 죽이며 자신의 무용을 천하에 다시 한번 떨쳤습니다. 3. 오나라의 계략 형주를 빼앗다. 관우가 번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동안 오나라는 형주를 빼앗을 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노숙의 뒤를 이어 오나라의 대도독이 된 여몽은 관우가 북벌에 정신이 팔려 형주의 방비가 허술해진 틈을 노렸습니다. 여몽은 먼저 관우의 경계를 풀기 위해 병에 걸려 몸져 누운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우에게 친분을 과시하며 나는 병으로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관우는 여몽의 서신을 읽고 그를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그는 여몽이 자신을 두려워해 병에 걸린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오나라에 대한 경계를 늦추었습니다. 여몽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노련한 장수 육손에게 형주를 기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육손은 여몽의 계략을 이어받아 관우에게 거짓 편지를 보내 그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관 장군, 나는 그대를 존경합니다. 오나라와 촉은 동맹국입니다. 나는 그대가 북쪽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육손의 교묘한 칭찬에 관우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는 오나라가 절대 자신을 공격하지 않으리라 확신하며 형주에 남아있던 소수의 병력마저 모두 번성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형주에는 오직 소수의 노약자 병사들만 남게 되었죠. 여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형주를 기습했습니다. 형주는 방비가 허술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몽은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형주를 점령했고 성안의 백성들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고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형주의 백성들은 여몽의 관대한 처사에 감동하며 오나라의 통치를 환영했습니다. 4. 관우의 비극 마지막 길. 번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던 관우는 형주가 오나라에게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급히 형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오나라의 군대가 그의 퇴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고립되고 말았죠. 설상가상으로 관우의 군사들은 형주의 가족들이 오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에 동요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고 하나둘씩 오나라에 투항했습니다. 관우의 병력은 순식간에 줄어들었고 결국 소수의 병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관우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촉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오나라의 매복에 걸려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나라의 장수들은 관우에게 투항을 권유했습니다. 관 장군, 더 이상 무의미한 저항은 그만두십시오. 목숨을 구걸한다면 살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오나라의 항복 권유에 무릎 꿇을 수 있겠는가? 나는 죽을지언정 조조나 손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 관우는 최후까지 용맹하게 싸웠지만 결국 오나라의 장수 마충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오나라의 왕 손권은 관우를 죽이지 않고 회유하려 했지만 관우는 끝까지 손권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손권은 관우의 목을 베었고 그의 시신을 조조에게 보냈습니다. 이로써 유비에게는 의형제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관우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국의 판도는 관우의 죽음과 형주의 상실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5. 소년 삼국지 제80화 마무리. 익주를 얻고 천하를 삼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유비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믿었던 의형제 관우가 오나라에게 죽임을 당하고 촉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던 형주마저 빼앗긴 것이죠.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유비는 오나라를 향한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과연 유비는 복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갈량은 형주의 상실과 관우의 죽음 앞에서 어떤 계책을 내놓을까요? 소년 삼국지 81화 유비의 복수. 일흥대전 편에서 오나라에 대한 유비의 분노가 폭발하며 삼국의 운명을 건 대전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